일단은 이 책 속에 길이 있다 시작할게. 앞에 부분은 전체 개간이고 정리니까 우리 뒤에 내용 보고 와서 다시 정리해보자. 뒤에 이제 2장 넘겨보세요. 자, 본문부터 보고 앞에 정리할게. 책하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어린 시절 경험을 얘기하겠다, 그지? 경험을 제시하면서 흥미 유발하고요. 우리 가족이 새해 들어 살던 집은 앵두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새해 들어 살았대. 그러면 약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지? 집 뒤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남춘천역이 바라 보였습니다. 외로울 때에는 그곳에 올라가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도 납니다. 그 시절 소양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푸른 강줄기를 따라 한박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면서 어린 시절 자기 살던 곳이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곳이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낭만적 풍경을 얘기하고 있다. 어린 시절 보았던 낭만적 풍경. 왜 이야기를 할까? 이 이야기를 이런 이유만으로 어린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풍경이 되게 낭만적이었는데 이것만, 이 경험, 이 추억만이 내 어린 시절을 낭만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 다른 낭만적인 게 있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책 읽기겠지. 여기 제목이 책 속에 길이 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살던 곳이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었는데 이것만 낭만적인 게 아니었어요. 다른 또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른 뭔가는 뭘까요? 책 읽기입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엉뚱한 데 있습니다. 이 엉뚱한 데가 책 읽기겠지. 그때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을 힘껏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유교양문고라고 해서 문고로 펴낸 책을 나라에서 각 학교에 공짜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읽지 않을 테니까 특별한 반을 꾸렸대요.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따로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른 친구들은 귀찮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어떤 시간? 책 읽고 독후감 썼던 시간. 그러면 엉뚱한 데 있었다 그랬지. 이 엉뚱한 데, 엉뚱한 건 뭐야? 자유교양 문고를 읽고 자유교양 문고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시간이 행복했기 때문에 낭만적인 거야. 니네들 독후감 쓰는 거 행복하니? 책 읽는 것도 잘 안 하지, 그지? 근데 거기에 독후감까지 쓰라 그러면 이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되니? 좀 안 되지, 그지? 자,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시간, 어떤 시간? 책 읽기 시간이지. 이 글쓴이는 책 읽기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겠지. 세 번째 단락. 그 경험을 통해 책 읽기는 저의 유년 시절에 책 읽기를 통해서 느꼈던 감정, 기쁨과 격려, 흥분과 이안, 항울과 행복이라는 느낌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요게 책 읽기에 대한 가졌던 긍정적 느낌이지. 가졌던 긍정적 느낌.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엇으로 이안을 얻었을까요? 전학을 간 곳이라, 전학 간 곳이네. 그 남춘천역이 보이던 곳이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어요.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야말로 저의 결핍을 충족해주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결핍을 충족해줬대요. 책 읽기가요. 자, 이게 처음 부분이고 글쓴이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이 나왔고요. 가운데 부분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겠지.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적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 어떤 감정이었지? 긍정적 감정이었지? 요거 있지? 기쁨, 격려, 흥분, 이완, 항몰, 행복 이런 감정을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할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하지만은 과거와 지금 청소년들은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요 사실은 공통적이라는 거야. 과거와 지금 청소년의 공통점. 만족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들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야.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간다면 스스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모자람을 어떻게 채울까요? 책 읽기로 채워야겠지, 그지?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자람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읽어야겠지, 그지? 모자람을 채우려면 그리고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해 자문자답을 합니다. 저는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 읽기는요, 청소년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거지, 그지? 결핍을 충족해주는 그것이 뭐라고요? 독서라고요.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면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은 아니지, 그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책 읽으면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뭐 책을 안 읽어도요, 엄청 정보 많아요. 어디에요? 인터넷에요.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도 있어. 자,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낚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지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인터넷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요? 정보는 이제 정보는요, 자체로 가치가 없다는 거야.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정보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야? 정보를 장악한 사람,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자였어.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보면 엄청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힘이 될 수 없어. 권력이 될 수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힘이 될까요? 흩어져 있고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질문을 하고요.
또 답을 해요. 계속 자문자답을 하죠. 자문자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이 있어야 돼. 정보는 넘쳐나잖아, 그치? 이게 가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드는 거 첫 번째고, 가치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것,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것, 그리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 요게 두 번째. 더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정보 갖게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꾸준히 책을 읽어야 된다. 옛날에는 정보만 있으면 힘이 되었어.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되니까 인터넷 갖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야. 뭘 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지 수많은 정보 중에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낼 수 있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에서 시작해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책 읽기, 독서뿐이라는 거야. 자, 옆에 기퉁이 보면 글쓴이 어린 시절 상황, 경험을 먼저 제시했지, 그지? 어린 시절 경험을 먼저 제시해가지고 자기는 어린 시절 때 책 읽기를 통해서 너무 낭만적인 걸 느꼈고요. 기쁨을 느꼈고, 이런 긍정적인 감정, 흥분, 이한, 학문, 행복 이런 걸 느꼈는데 외로운 내 삶에 그 결핍을 충족해주는 게 독서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소년 여러분, 아무리 옛날보다는 살기가 나아졌고 풍족하지만은 그래도 청소년 여러분은 늘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자람을 채워주는 건 뭐예요? 책 읽기예요. 책 읽기를 하면 충만해지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지만요. 이제는 정보 자체가 힘이 아니에요. 자체는 가치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 자체가 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 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낼 수 있고요. 무관해 보이는 것을 엮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입니다. 표현법 뭘까요? 문학 작품은 상상의 집이다. A는 B이다. A는 원관념이고 B이다. 자, 보조관념이지. 언유법이지. A는 B다. 표현법, 언유법. 이런 걸 갖다가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문학은요,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문학은 상상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곳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문학작품 읽기의 효용이야. 문학작품을 읽으면요,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거야. 효용성 첫 번째.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결국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함이지요. 자,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한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효용 두 번째지. 효용성 두 번째.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그것이 책입니다. 요것도 뭐야?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이다 표현했지. 책이라고. 책은요,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이다. A는 온간염, B다, 그릇이다.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이다. B는 보조관념, 무슨 법? 은유법. 하지만 책 읽기의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제 이 사람들이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댈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지.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 볼꽃 천진 시대에 살면서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책이라는 게 재미라도 있어야지.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 투성이인데 꼭 읽어야 하는가? 요거 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지. 책을 읽지 않는 이유고요.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일리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책 못 읽죠 하면서 많이 인정을 해준다. 그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하면서 다른 걸 유도하지. 그지? 상충되는 의견을 인정하면서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 인정하면서 상충되는 거 본인의 생각과 상충되는 의견을 인정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제안하고요.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고 즐깁니다. 잘하지 그런 거. 근데 세상은 책 읽기를 비롯해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서 질문하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하지 그지. 자문자다. 자, 딴 거는요. 게임 같은 건 재밌어. 근데 가르치지도 않아. 니네 쇼핑몰 검색하는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하지 그지. 근데 그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 왜 책 읽기는 하라고 하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긴 하지만 하기 쉬운 일은 즐거워. 하지만 자 그러면 이런 건 뭐야? 대조가 나오지.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해. 반면 자 이거 대조가 되는 말들이지.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 요게 뭐니? 책 읽기겠지. 책 읽기고 재밌고 하기 쉬운 일은 뭘까요? 텔레비전, 게임, 영화 이런 것들은 하기 쉽지만은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 책 읽기. 그러면 얘는 뭘까요?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겠지. 정신적 키를 키워주겠지. 키는 훌쩍 잘한다. 정신적 키가 뭐야? 정신적 능력이겠지. 하기 쉽고 즐겁기만 한 일은 시간을 흘러보내게 하지만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준대. 어렵고 얘는 하기 쉬운 일은 시간을 그냥 푹 흘러보내게만 해. 가치가 없이 보내게 되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 책 읽기지. 요거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준대. 자,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 뭡니까? 하기 쉬운 일, 하기 어려운 일. 대조했지, 그지? 대조가 쓰였다. 이제 끝부분.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어떤 비늘일까? 안 좋은 거겠지, 그지? 경험이라는, 자, 이 비늘이 편견이야. 경험이라는,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을 말하지요. 자, 생각의 비늘은 자, 편견으로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야.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 좋은 책이 바로 그 비늘을 벗겨준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짐. 그 놀라움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수리법이지. 수리법을 통해서 그 놀라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다는 거야.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건 지규법을 사용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신봉사가 눈이 활짝 뜨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어진다는 거야. 가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과는 무척이나 값지니 그토록 책 읽기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길이 어떤 길일까? 이게 제목이지. 이게 제목이고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야.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고, 길이 있다는 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휘라고 옆에 있어. 광휘. 눈부시게 훌륭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우리 삶이 책 읽기를 하면 우리 삶이 광휘로 둘러다닌대. 우리 삶이 눈부시게 빛나게 된대. 책 읽기 하세요. 그러니 책과 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요 하면서 책 읽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이 빛날 거예요.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자, 옆에 한번 보자. 문학작품은 뭐라 그랬니? 문학작품은 상상의 집이라고 그랬지. 이게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밑에 있는데 상상의 집이라고 그랬다 그지? 은유법을 사용했다 그지? 상상의 집. 왜?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문학작품 읽으면 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지.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겠지. 그러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대조 나왔지. 자, 게임, 텔레비전, 영화 이런 것들은 하기 쉬운 일이지. 근데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하고, 하기 힘든 일은 뭐야? 책 읽기지. 책 읽기를 하면 하기는 힘들지만 정신적 다시 말하면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고 시간을 생산성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책 읽기가
책 읽기는 꼭 해야 되고, 책 읽기를 하면 우리 눈에 덮여있는 비닐을 벗겨주지. 어떤 비닐?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벗겨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삶이 눈부시게 빛나게 된다. 광휘라고 표현했지, 그지?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정리해보자. 앞으로 가세요. 맨 앞으로 가면, 자, 책 속에 길이 있다. 수필입니다. 수필, 경수필은요, 그냥 가볍게 자기 생각을 쓴 게 경수필이고, 중수필이라고 있어요. 중수필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약간 논술문식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거고, 여기는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기 하지만 그렇게 강요하고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는 누구가 될까요? 글쓴이가 되겠지. 글쓴이가 되고, 어린 시절을 생각했으니까 해고적이고 교훈을 주지.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하면서 교훈을 주고요. 독서는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책 읽기 경험이 나와 있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독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수필이니까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나와 있고, 가운데는 책 읽기의 가치가 나와 있고, 끝에는 책 속에 길이 있으니까 꼭 책 읽기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이제 밑에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자, 이거 앞에서 다 강조한 부분이니까, 바람직한 독서태로 세 번째만 한번 보자. 능동적으로 책 성적하여 읽기. 자, 일단 내가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지. 자신의 흥미나 가치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는 게 흥미있는지, 어떤 게 보고 싶은지 파악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을 것인지를 염두고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택하고요. 학교 도서관이나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참고해보고, 친구들과 생각도 책 읽고 난 다음에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게 능동적인 책 읽는 자세야. 그리고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 읽기는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끼리 모둠을 구성해서 독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 자,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새롭게 안 사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능동적인 책 읽기도 되고 진로나 관심사에 관련된 책 읽기가 더 효과적으로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독서 활동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책의 내용이 내가 진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직업에 관심이 있었어. 근데 이 책이 맞았나? 아닌가? 아니면 내가 수업자로, 수행평가 자료로 이제 뭐 문학작품의 뭐 작가를 연구해야 돼. 그러면 이 책이 맞았나? 적합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진로나 관심사에 관련된 책이면 실제로 이게 내 진로에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지, 그지? 그리고 모둠 토의를 하면서요, 생각이 깊어지거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책을 읽고 얘기해 보면요, 확실히 있잖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토론이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더 깊이 깨달은 점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요. 독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읽기의 즐거움이나 유익함을 느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죠, 그죠?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